안녕하세요. 서비의 전원일기입니다. 이 시간은 주택 수영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름도 다가오는데 어떤 크기와 종류로 어떠한 부속 장치를 사서 수영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처럼 마당에 멋진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립식 수영장이라도 설치해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할 겁니다.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며칠 지나면 물때가 끼어 미끌거리고 낙엽이 떨어지고 수영장에 빠진 온갖 날벌레며 기어다니는 벌레들의 사체는 얼마나 많은지, 잠깐이라도 수영하면 몸과 옷에서 떨어져 나온 이물들은 얼마나 많은지, 영구적 시설물로 마당에 수영장을 만든다면 수영장 면적만큼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서 버리는 면적이 됩니다. 보통은 주택의 바닥이 되는 땅을 기준으로 해서 땅을 파서 내려가서 시공을 하면 건축물로 보지 않고, 땅에서 1m 이상 돌출이 되면 건축물로 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같은 곳은 수영장을 건축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특별히 관리해줄 사람이 있지 않는 이상 절대 비추합니다. 이렇게 수영장을 영구적 시설물로 만들었는데 크기가 20평이 넘느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허가사항이냐 신고사항이냐가 결정이 되고, 20평이 넘게 되면 고급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서 취득세, 양도세가 5배 정도로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만, 무슨 유튜브 같은 거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꼭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신 후 수영장 건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니까 6평짜리 수영장을 만드는데 여과기도 설치해야 되고 모터 설치하고 땅도 파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데 정해진 가격이 없지만 3천만 원 내외로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수영장을 만드느니 차라리 안 쓸 때 철거할 수 있는 조립식 인텍스 수영장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대부분 이 조립식은 거의 대부분이 인텍스라 이 시간은 인텍스 수영장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텍스 수영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형인 인텍스 패밀리 프레임, 고급형인 인텍스 프리즘 프레임. 고급형은 수영장 높이가 높아서 대부분 사다리가 함께 판매가 됩니다. 패밀리 프레임, 프리즘 프레임 두 가지를 놓고 봐도 확실하게 고급형인 프리즘 프레임이 높이가 높아요. 거의 대부분 일반형인 인텍스 패밀리 프레임을 대부분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높이가 낮아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편하고, 무게도 더 가벼워서 관리도 편하고, 또 가격도 더 저렴하고 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수영장을 놓고 비교를 해보아도 프리즘 프레임이 더 무게가 무겁습니다. 당연히 가격도 더 비싸겠지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는 인텍스 패밀리 프레임의 경우 수영장의 크기와 실제 설치 면적의 차이가 있으니 구매하고 설치하실 분들은 화면에 표시된 표를 꼭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풀장의 경우 크게 사각형과 원형 두 가지가 있는데, 원형은 사각풀 대비 설치가 쉽다는 것이 장점이고 사각풀은 공간 활용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부분 사각풀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구매하신 후에 많이 하는 고민이 수영장 관리에 필요한 부자재 선정입니다. 고민되신 분들은 일단 수영장과 사람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관리 키트를 함께 사세요. 관리 키트 몇만 원 안 합니다. 유체 펌프나 솔트 워터 시스템으로 수영장을 관리를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모두 수영장 내부의 물을 관리하는 것이라서 수영장 위에 떠 있는 이물이나 가라앉아 있는 이물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영장 위에 떠 있는 이물을 제거하는 스키마라는 장치가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하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물질을 걸러주는 유체 펌프나 수영장의 물을 소독시켜주는 솔트 워터 시스템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다 대만족을 표현하시더군요. 스키머로 자동으로 걸러주든지 아니면 수영장 관리 키트에 포함된 뜰채로 떠주든지 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뜰채를 추천합니다. 수영장 속에 있는 이물 관리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유체 펌프로 이물질을 걸러주고 솔트 워터 시스템으로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물 관리를 해주는 것. 두 번째, 유체 펌프로 걸러주고 물 관리는 가루로 된 염소를 주기적으로 투입하는 것. 세 번째, 수영장 사용 후 침전되기를 기다렸다가 관리 키트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 관리는 가루로 된 염소를 주기적으로 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이물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관리 키트에 포함된 석션기를 사용해서 석션을 해주면 되고, 유체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바닥에 가라앉는 이물이 대폭 줄어들게 되겠죠. 비용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은 수영장을 자동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유체 펌프와
솔트워터 시스템도 함께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유체 펌프와 솔트워터 시스템 구매 비용이 수영장 구매 비용보다 훨씬 비쌉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법적 기준이 없는 수영장의 물 교체 주기는 9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영장에 다녀오고 나서, 워터파크에 다녀오고 나서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수영장 소독제인 염소는 사람의 오줌, 침, 콧물과 섞이면 수영장 냄새와 거의 비슷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수영장 냄새는 사실 염소와 이러한 사람의 분비물들과 섞여서 나는 냄새인 거죠. 이게 결국 결합 잔류 염소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눈, 피부 통증, 심하면 호흡기 장애 발생을 일으키는 이유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다소 엉성하게 관리를 한다고 해도 주택에 거주하신다면 집에 수영장을 설치하는 게 이득입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노는 자기 수영장에는 오줌을 싸진 않거든요. 물을 자주 받고 버리는 것보다 유체 펌프와 워터 솔트 시스템 같은 것으로 정화해주면서 1개월 아니면 2개월 이 주기로 교체해 주는 것을 추천하고, 또 개인이 직접 관리한다 하더라도 뜰채와 바닥 침전물을 석션해주는 이 관리 키트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한 달 이상 이렇게 물을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아직 수영장을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 갖고 계실 그러한 고민들 이 시간 사용자 입장으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수영장은 2.2m, 4.5m 인텍스 수영장입니다. 실제 설치 면적은 4.5에서 2.2m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양 사면으로 발이 35cm가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매하는 수영장의 사면에 각각 35cm씩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로 2m, 세로 4m다 그러면 세로 4.7m, 가로 2.7m가 되겠죠. 이 수영장은 4.5m, 2.2m 수영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5.2m, 2.9m의 그 공간이 있어야 설치가 됩니다. 설치하시는 분들 중에 물을 채우는데 이 수영장이 직사각형이 되지 않고 이렇게 보이면 이게 반듯하지 않고 안쪽으로 휘어진다, 바깥쪽으로 휘어진다 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유는 바닥이 평평하지 않으면 지지대가 직사각형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물을 채우면 다 직사각형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바닥이 평평해야 돼요. 이쪽은 바닥이 평평해서 반듯하게 되는데 이쪽은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아서 여기서 휘어집니다. 바닥이 평평해야 됩니다. 수영장 물은 가득 채우면 78cm까지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넘치면 이쪽으로 다 넘쳐 나가겠죠. 현재 75cm까지 채웠는데 아무튼 넘칠 때까지 채워도 수영장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수영장에 꼭 있어야 될 4가지 품목입니다. 첫 번째, 뜰채. 인텍스에서 산 건데 생각보다 내구성이 좋진 않지만 뜰채 꼭 필요합니다. 같은 폴대에 끼워서 물호스를 꽂아서 사용하는 청소기인데 바닥에 찌꺼기 청소하는 청소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독약, 저렇게 큰 알약으로 사시면 참 녹는데 무지 오래 걸리거든요. 가로로 된 거 소독약 필요합니다. 물이 75cm 높이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계산하면 이 물의 총량은 7.3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알약 4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넣어주고 있는데 물 받는데 약 3시간에서 5시간, 그리고 물 배출하는데 3시간 이 정도 걸리기 때문에 물을 자주 이렇게 교환하는 것도 사실은 일이에요. 이렇게 덮개를 설치하면 덮개가 평평하게 펴지지 않고 물에 잠깁니다. 원래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수영장을 먼저 사고 덮개는 나중에 샀는데 덮개가 없을 때에는 물이 차갑더라고요. 근데 덮개를 하니까 물이 따뜻해요. 정말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 4.5m, 2.2m 수영장만 해도 무게가 7.3톤입니다. 이렇게 물이 차 있으면 잔디밭에 놓으면 잔디가 다 죽고 2층 발코니 테라스 쪽에 올려놓으면 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바닥에다 이렇게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또한 덮개를 하면 보온이 된 것뿐만 아니고 이물 같은 거, 날벌레 이런 것들에 대한 날벌레가 깊이 물속에 잠기는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대처가 쉽고 물 증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작년에 약 1000mm 정도 되는 게 일주일에 1000mm 정도 되는 비가 왔는데 그때 한참 설치할 때였는데 실제로 1000mm가 왔는데 쌓이는 건 한 200에서 300mm 정도 안 쌓이더라고요. 그만큼 이 물 증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수영장은 동양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땡볕 아래서 수영하는 것도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햇빛이 들이치지 않는 데는 또 모기 같은 것도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동양이 제일 좋아요. 수영장 물을 빼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 지지대를 무너뜨려 가지고 일시에 쏟아내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마당에 무슨 작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이러한 튜브를 설치해서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영장은 설치할 때 이곳에 있는 배출구가 가장 가까운 그 배수구 쪽을 향하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물은 톤당 지자체마다 다 가격은 다르지만 1,000원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7.3톤이기 때문에 뭐 6,000에서 8,000원 정도 사이 되겠죠. 물 한번 채우면. 정말 큰 거 사면 두고두고 공간만 된다면 큰 거 사는 게 훨씬 두고두고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 수영장은 저희 중학생 아들이 설치를 다 했거든요. 실제로 설치 영상은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수영장 높이가 거의 1m에 육박하기 때문에 맨 사람이 뭘 듣지 않고 어린 아이들 듣지 않고 들어가기는 힘이 듭니다. 디딤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의자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있어야 돼요. 4.5m 수영장의 경우에는 안에서 튜브를 타고 돌아도 전혀 뭐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여름이 지나고 수영장을 철거하실 때 주의할 점은 수영장 내부에 전혀 물이 없도록 확실하게 물 한 방울도 없이 확실하게 바짝 말려가지고 접어서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가 되면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물이 1년 동안 증발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물이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미끈덩거려서 굉장히 불결하게 됩니다. 반드시 접어서 보관하실 때 물 한 방울도 없이 깨끗하게 바짝 말려가지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영장을 설치하실 때 주의할 점은 이 바닥에 잔주름이 없이 확실하게 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잔주름이 수압 때문에 절대 펴지지가 않아요. 처음 설치할 때 잔주름 확실하게 없도록 확실하게 펴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현재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약을 듣는데 사실 그 수영장에서 그렇게 소독약 냄새가 나진 않아요. 처음 설치하는 날은 조금 날 수는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 그리고 피부에도 아토피라든가 이런 피부에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수영장 잘 설치하시고 잘 관리하셔서 슬기롭고 즐거운 여름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